경남의 인구 소멸 위기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입니다. 그 첫 순서로 노인도 사라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도내 30여 개 장애인 단체가 뭉친 경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상남도의 5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의 100여 개 단위 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보수 정액 인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3일 낙동강을 낀 부산과 경남 6개 지자체의 첫 축제가 양산 황산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동발전을 염원하는 낙동강 시대 선언문도 발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경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한다면 우리 손자, 손녀가 사는 시대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경남.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은 지역의 인구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노인도 사라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빈집도 많아 지금. 아이래 사람들이 없어. 남한 사람 다 돌아가시고 나면 동네가 사람이 없어지지 당연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의령군 낙서면입니다. 경남에서도 면 단위 인구가 가장 작은 곳인데요. 소멸 위기에 처한 이곳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69가구 90여 명이 사는 율산마을. 면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지만 사람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마을을 지키고 있는 65세 최정열 씨. 점점 쇠락해가는 마을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나기 전에는 120가구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 다 줄어버린 절반도 채들랑 그런데 다 줄어버렸어요. 저 위에 대밭인데 저도 전부 집이 있는데 전부 다 뜯기고 다 늘어빈데.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폐허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고령인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살다가 나오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이제 요 남한 사람들 혼자 있다 몸이 아파갖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빈 집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요양원에 가가 있고. 심각한 인구 감소는 낙서면 전체의 문제입니다. 낙서면에서 한 해 평균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2명. 반면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은 20명으로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960년대 5천여 명이 넘던 주민은 2012년까지 10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71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나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고령 인구마저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낙서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397명. 지난해 말 391명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 인구는 300여 명 이상 줄었는데 65세 이하 인구 변화가 없었던 만큼 대부분 노인 인구가 빠졌습니다. 아이래 사람들이 없어. 다 나이 좀 들은 사람 돌아가시고 있는 사람 젊다 깨봐 있는 사람 우리 또래야. 우리도 65세인데 지금 그래도 제일 젊은 쪽에 들어가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들이 떠난 농촌. 이제는 자리를 지키던 노인들마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2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안수 경남도지사에게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자립생활권,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정책 강화의 5개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부모연대 등 30개 장애인 단체는 경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공무원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2023년 소비자 물가가 4~5%를 넘나들고 있지만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되면서 실질 임금이 삭감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공무원 임금 37만 7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점심값 10,000원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액 급식비 인상과 초과 근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날 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의 100여 개 단위 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보수 정액 인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낙동강을 낀 부산 경남 6개 지자체가 낙동강 협의체를 출범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드디어 그 첫 결실을 선보일 텐데요. 오는 6월 양산에서 공동으로 첫 축제를 열고 낙동강 시대를 알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숲을 보며 마음껏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 미니 캠프파이어 앞에서도 여유는 이어집니다. 도심 인근에서 간식을 구워 먹고 산책하고 캠핑하는 순간은 이곳만의 묘미입니다. 학생들은 돈도 없고 그런데 무료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와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양산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낙동강 협의체가 출범된 이후 낙동강에 흐르는 황산공원의 변화는 눈부십니다. 낙동강과 자연환경이 축구장 260개보다 큰 공원에 녹아들었고 생태관광에 캠핑과 놀이 등이 더해지면서 이용객의 호응은 배가 됐습니다. 산멍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피크닉 존, 그다음에 불멍존 옆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샌드 키즈파크, 그러니까 모래 놀이터 2개소를 설치해서 황산공원이 대도시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아주 인기를. 환경과 공존을 함께 고심한 지 7개월. 부산 경남 6개 지자체가 드디어 첫 축제를 열고 낙동강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첫 축제 장소는 역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양산. 황산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 풍성한 볼거리로 아침부터 밤까지 화학과 공감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경남과 부산 두 광역단체장이 함께 생태 탐방선을 타면서 낙동강 백길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교류를 하자라고 해서 그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대내에 알리게 되는 하나의 선언적인 이런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낙동강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황산가든 페스티벌 황산 리버사이드 콘서트는 다음 달 3일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청년이 떠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연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과밀학급과 교사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22일 오전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농산어촌을 제외하고 도심 과밀학급이 심각해 부끄럽다면서 교사 부족 문제도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대 4대생을 위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의 초등 돌봄 대기 인원이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부분 것을 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과연 어떻게 이걸 해낼 것인가라는 데 대한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정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앞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우려에 기본적인 경비는 적립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경남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에 추진 중인 남부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청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낙동강청이 지난달 환경단체와 어민 측과 만나 핵심 멸종위기종의 출현 시기인 5월에서 7월 공동생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이 28종이나 서식하고 원형보존 생태자연도 1등급치가 40%에 달한다며 낙동강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우선 조건부 협의한 후 공동생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으로 남부면 가라산과 노자선 일대 약 370만 제곱미터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환경단체 등은 해당 지역의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